지난 30년 중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가 갑자기 10%나 폭락을 했습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나온 조치라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중국의 경제 동향과 투자 소식을 전해드리는 베이징뷰 손일선입니다. 오늘은 좀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 늘어나면서 상하이에 이어 수도 베이징마저 도시 봉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소식 들으셨죠? 이처럼 중국 코로나 봉쇄 공포가 확산되면서 지난 4월 25일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3000선 붕괴는 21개월 만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에는 2900선까지도 깨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하이 지수만 20% 가까이 빠졌고요. 한국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어떤 전기차 관련주나 기술주들의 하락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중국이나 홍콩 증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공포도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요즘 중국에 투자하시는 국내 투자자들의 고민 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중국 현지 투자 전문가들이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이 통제가 아주 엄격하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소신껏 어떤 중국 경제나 기업에 대해서 전망을 내놓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최근 중국이 어선하다 보니까 당국이 금융, 증권 전문가들에 대한 입단속도 더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중국 증권협회는 최근 금융기관들에게 공문을 하나 보냈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또 공인인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그 언행은 사회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조심하라. 이 발언을 좀 더 친절하게 해석을 해보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중국 경제나 증시에 대해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허튼 소리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투자 전문가들의 진짜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과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투자자 우에진 샨 PAG 그룹 회장의 발언을 소개했는데요. 참고로 PAG 그룹은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형 사모펀드로 운영하는 자산이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웨이진 샨 회장은 과거 JP모건 체이스의 중국팀을 이끌다가 PAG 그룹을 직접 창업한 인물이고요. 중화권에서는 꽤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금융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런 그가 지금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 중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주식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3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를 최악으로 몰아넣었던 천안문 사태가 대략 32년 전에 발생했으니까 천안문 사태 이후 지금 중국 경제가 가장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발언은 어떤 무슨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어떤 내부 비즈니스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어떤 사람이 녹화를 해가지고 이게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진짜 그 현 회장의 진짜 본인의 생각이 드러난 발언인 셈입니다. 샨 회장의 발언을 몇 개 더 보면은요.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경제 상당 부분이 가혹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절반 이상 마비됐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중국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에 미국과 비슷하다.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FT는 이 같은 샨 회장의 인식에 홍콩 내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동의를 표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참 우울한 전망인데요. 이처럼 중국 경제나 증시에 대해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는 불확실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일이 거의 없고 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금 중국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입니다. 중국의 무관용 방역 정책은 무려 2,500만 명이 상주하는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를 하루아침에 락다운 시킬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확진자가 한 명 발생했다고 주변에 있는 이 10,000명을 시설에 강제로 격리시켜버리기도 하고요.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 단지 주변을 철조망으로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우실 건데
이 같은 무관용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수많은 공장들이 결국 문을 닫았고, 혹시나 문을 연 공장이 있어서 물건을 만든다고 해도 물류 시스템이 마비돼서 이 물건을 제대로 내다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소비도 지난 3월부터 마이너스로 꼬꾸라졌습니다. 여기에 또 기업 규제 리스크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마인체포설로 불리는 해프닝이 중국에서 벌어졌는데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일부 언론에서 항저우시 국가안전국이 마모 씨라는 사람을 국가전복기도죄로 체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가 갑자기 10%나 폭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마모 씨를 알리바바 창업주 마인이라고 생각하고 알리바바 주식을 내다 팔아친 겁니다. 물론 나중에 마모 씨는 마인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주가는 다시 원상 회복을 하긴 했는데, 이 해프닝은 중국 당국의 빅테크 때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이런 중국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그래도 그동안 중국 시장에 우호적이었던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중국 시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중국 시장에서 이탈한 외국 자본 규모는 170억 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금리 차 축소, 위안화 환율 상승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울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찍는 주 목적은 위기 상황만 전달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듯이 지금 상황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은 세계 다른 어떤 시장보다 정부의 영향력이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현 경제 상황이나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감에 달라진 중국 정부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뉴스를 제가 오늘 3개로 간추려 봤는데요. 중학개미들은 좀 유심하게 챙겨봐야 할 소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시진핑 주석의 발언입니다. 권력의 무게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시 주석은 최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자본의 발전을 위해 더 큰 공간을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지난 개혁개방 40년간 자본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번영에 크게 공헌해왔다. 자본의 적극적 역할은 반드시 긍정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조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발언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시 주석이 자본시장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자 시 주석이 직접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고려해 볼 때 자본시장을 발전시키자는 시 주석의 발언에 이어서 아마 이 다양한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쏟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어려운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디테일한 정책인데요. 바로 수수료 인하입니다. 중국 증권당국은 지난 4월 29일 주식 거래 중 발생하는 주식 소유권 이전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줘서 시장 활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 이전 비용이 과거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나 선정거래소에서 주식 소유권 이전 수수료는 과거 거래 금액의 0.02%였는데 앞으로는 0.01%로 인하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주식 거래 수수료 인하는 2015년 이후 7년 만에 나온 조치라고 합니다. 7년 전 수수료 인하 조치가 발표됐던 시점은 중국 주식이 막 폭락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만큼 중국 당국이 지금 현 증시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중국 부동산이나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챙겨보셨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과 빅테크는 그동안 중국 당국이 쏟아낸 규제 폭탄의 핵심 대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대형 기술 기업이나 헝다 이런 부동산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태세 전환에 확실히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규제만 하다가는 다 같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는지 앞으로는 빅테크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규제 대신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빅테크에 대해서는 플랫폼 경제의 개선 문제를 마무리하고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산당 지도부가 각 지방 현실에 맞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상 지방정부에게 부동산 시장 부흥의 특명을 내린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요즘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중국 투자자분들의 인내심에도 슬슬 한계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많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IMF나 글로벌 IB 이런 금융기관들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인하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무라 증권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대로 내놓기도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 등의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뭔가 반전의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주식 격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긍정론자들이 결국 수익을 가져간다. 중국이 미중 갈등, 코로나 확산 등 지금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중국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을 시기는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시주석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는 주가를 보고 있자면 저도 진짜 중국 투자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중 한 명인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로 이번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를 중요시해야 한다. 아시아의 패권국인 중국에 투자하지 않는 건 투자자로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오늘도 베이징 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